야, 샀냐? 오, 신기하다. 나도 한번 만져보자. 오, 그걸 사버렸다고? 미안.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삼성의 첫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5G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가 조금 더 일찍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정식 출시 전 스크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내구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했고, 이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한 뒤 국내에서 5G로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나오는 이벤트 코드를 넣을 경우 추가 사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한눈에 봐도 기존 스마트폰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폴더폰이 생각나기도 하죠. 예전에 삼성은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가로 본능 시리즈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화면을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폴더폰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더 작습니다. 갤럭시 S10과 비교해봐도 가로의 길이가 더 작고 세로의 길이는 갤럭시 노트 10보다 아주 조금 더 작은 수준입니다. 갤럭시 S10과의 세로 길이는 조금 더 큰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로의 길이가 작다 보니까 세로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은 있어요. 폴드를 만져보기 전에 걱정했던 것이 스마트폰 두 개의 두께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께가 조금 더 두껍고 가로의 길이가 작다 보니까 진짜 한 손으로 쏙 들어오는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다만 폴드는 화면을 접고 펼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접었을 때의 두께는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조금 더 두껍습니다. 펼쳤을 때의 두께는 많이 비슷하고 이제 접었을 때의 두께는 이제 스마트폰 두 개 정도의 두께예요. 폴드는 이제 양복 같은 정장 같은 걸 입고 이런 이제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간지가 있죠. 집에 있는 TV 리모컨을 잡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정식 출시 색상은 실버, 블랙 두 가지로 출시하며 폴드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여기 볼 수 있는 힌지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힌지는 오랜만이에요. 아니, 스마트폰에서는 처음인가요? 폴드에 있는 힌지는 좀 두툼하게 고급지게 생기면서 뭔가 내부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힌지 부분을 좀 많이 부딪혔는데 여기에서 좀 강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옆면을 살펴보면 왼쪽 모듈에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오른쪽에는 볼륨 업다운과 잠금, 그리고 하단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갤럭시 S10 5G처럼 마이크로 SD 슬롯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지문인식 그리고 빅스비 버튼이 통합되어 있었는데 수정된 버전에서는 지문인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금 버튼에 대한 커스텀도 이제 노트 10처럼 변경되었는데 이 버튼도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뭐 두 번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그리고 앱 열기에 대한 커스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는 스크린 지문 인식이 아니라 갤럭시 S10e처럼 측면 지문 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로 제스처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밑으로 밀면 이렇게 알림창을 꺼내는 이러한 제스처를 쓸 수 있는데 화면을 펼치고 쓰다 보면 이렇게 잡고 쓰는 포지션 때문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워요. 하단에는 마이크, USB Type-C 단자가 있고 왼쪽 모듈에는 스피커 1개, 그리고 상단에도 스피커 1개, 총 듀얼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삼성 갤럭시들의 특징이지만 3.5파이 이어폰 잭이 없다는 것이죠. 다행이라면 갤럭시 폴드는 패키지 안에 갤럭시 버즈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 폴더블 폰이 완전히 열렸다가 다시 접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폴더블 폰은 화면을 접으면 완전히 밀착되어서 접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약간 공간이 뜨게 돼요. 그리고 얘는 제가 좋아하는 자급제 모델이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를 찌른 다음에 유심을 넣고 다시 기기에 넣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5G 모델이지만 자급제에는 4G 유심을 넣으면 LTE 요금제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자가 어느 통신사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깔끔하게 통신사 앱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폴드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답터, 사업가, 비즈니스 같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유심도 듀얼 심을 지원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경우 올리면 274g, 공식 스펙은 276g인데 이게 실버랑 블랙이랑 색상이 조금 무게가 다른가요?
이거는 275g. 이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무게는 조금 더 낮게 측정됩니다. 만약 보조 배터리는 231g. 폴드가 삼성 보조 배터리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무게가 1.3배에서 1.5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무게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들고, 화면을 펼쳤을 때의 스크린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의 태블릿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무겁지 않고 괜찮아요. 단 이제는 일반 스마트폰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확실히 무겁다고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총 2개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먼저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것을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얘는 21:9 비율의 4.6인치 HD 플러스의 해상도를 탑재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열지 않고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인데, 사실 이게 4.6인치라서 요즘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 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답답함은 있어요. 문자를 입력할 때는 기본이 요런 천지인 키보드인데, 저는 쿼티 키보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쓰다 보면 그냥 이렇게 화면을 열어서 시원시원하게 널찍널찍하게 막 쓰는 편이에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커버 디스플레이 쪽에 베젤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 커버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알림 확인용 아니면 전화를 걸 때 대부분 사용하고, 아무래도 스마트폰과는 사용성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메인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예전보다 조금 더 늦게 출시한 이유는 내부의 결함을 수정해서 내구성을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화면 보호막을 디스플레이 전체를 감싸도록 해서 사용자가 제거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상단과 하단 접히는 부분에서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단 그리고 하단에 새로운 보호캡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디스플레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뒷면에 메탈층을 추가한 것이죠. 이 정도면 이제 문제는 안 생기겠죠. 참고로 폴드에 있는 내부 디스플레이는 유리가 아닌 CPI 보호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디스플레이에 사용한 유리랑은 좀 달라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접었다가 열었다가 접었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접을 때는 양쪽 끝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찰싹하고 붙는 방식이며, 만약 이제 폴드 두 대를 이렇게 이제 다가가면 자석처럼 살짝 붙어요. 갤럭시 탭 S6에 있는 요 S펜을 떼서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요. 다만 이 S펜은 폴드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조사와의 차이점이, 사실 폴더블을 공개한 제조사가 극히 적긴 하지만 대부분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삼성은 인폴딩 방식으로 안으로 디스플레이를 접는 방식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7.3인치 QXGA 플러스 해상도이며 비율은 4.2 대 3인데 영상보다는 문서나 책 읽기 등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좋은 비율이에요. 사용해보면 거의 소형 사이즈의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폴드에서도 영상을 재생해보면 위쪽과 하단에 렛터박스가 생기지만, 폴드는 스크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영상 볼 때도 괜찮았어요. 아니, 영상을 재생하면서 저는 더 좋았던 게 화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위쪽에 화면을 재생해놓고 밑에서 이제 댓글을 보거나 이제 댓글을 다는 이러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앙에 주름이 있나요? 여기 그리고 처음에는 하도 주변에서 주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 들어서 그런지 신경이 쓰였지만, 점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름에 대한 걱정은 더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중앙에서 화면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카메라에서 지금 정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름을 쉽게 보는 방법은 화면을 끄고 이제 뭐 빛을 비춰보거나 중앙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름이 쉽게 보이는데, 정리하자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고, 만약 누군가가 옆에서 이 폴드를 본다면 주름이 좀 보이는 정도입니다. 특히 화면이 밝으면 밝을수록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저는 만약 이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 무게가 이제 일반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지, 주름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는 앞서 말했다시피 멀티태스킹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오른쪽에서 화면을 밀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인터넷을 하면서 노트 같은 걸 꺼내서 여기에 놓게 되면 화면을 분할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앱의 비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멀티태스킹해서 앱을 여기 딱 넣으면 팝업된 앱은 이렇게 비율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영상을 볼 때 좋은 비율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도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부분을 탭하면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화면을 다시 분할해서 조절해서 볼 수도 있고, 다시 팝업으로 띄어서 투명도로 이렇게 조절한다거나, 옆에 잠시 숨기거나, 다시 이제 최대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런 멀티태스킹에 대한 기능들이 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갤러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다른 앱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앱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삼성 기본 앱, 그리고 몇몇 앱들에서 지원을 하는데, 구글 플레이 정책상 분할과 팝업 동시에 지원하든지 동시에 지원을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세로로 분할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이제 위쪽에 하나 밑쪽에 하나 가로로도 분할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로로 돌려도 멀티태스킹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갤럭시 폴드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앱마다 지원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앱은 멀티 윈도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뜨는데, 영상을 보면서 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설정이 되다 보니까 괜찮게 쓸 수 있죠. 책 읽는 것도 좋았거든요. 큰 화면으로 책을 보는 게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오른쪽 위에 이렇게 노치처럼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봤다시피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 부분만 이제 잘려서 나오긴 하지만, 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자꾸 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아니면 오래 써서 뇌이징인가요? 폴드는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의 화면이 어쩌면 각각 다른 스마트폰처럼, 아니 독립된 스크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앱에 대한 연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제 담당자님께 이제 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보면 뭐 보통 이제 주소를 주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보면 되게 좀 뭔가 답답해요. 이때는 이렇게 탁 화면을 열면 굉장히 큰 화면으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자치기에도 적절한 사이즈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키보드를 분할해서도 쓸 수 있으며, 또 내비게이션을 쓸 때도 좋긴 한데, 폴드 자체가 좀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기존 핸드폰에 맞는 거치대 사용은 불가능하고 태블릿에 맞는 거치대를 사용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면 카메라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위에는 1000만화소 f2.2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화면을 열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 셀카도 찍을 수 있고, 여기서 카메라 전환 버튼을 누르면 후면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사진을 찍기에는 좀 답답해요. 화면을 열면 여기서도 후면 카메라 그리고 셀카 모두 찍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섭입니다. 화면을 열었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는 1000만화소 f2.2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를 위한 800만화소 심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갤럭시 S10과의 차이점은 다른 카메라는 다 비슷한데 전면 카메라의 조리개 값이 f1.9에서 f2.2로 변경된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전면 카메라에서 폴드는 듀얼 픽셀 AF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후면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갤럭시 S10과 동일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즉 망원 1200만화소 f2.4, 메인 1200만화소 f1.5, f2.4 가변, 초광각은 1600만화소 f2.2가 탑재된 것이죠. 아쉬운 점은 5G 모델이지만 TOF 카메라가 없다는 점입니다.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슈퍼스테디는 여기 있는 이렇게 꺼짐, 켜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 노트 10은 슈퍼스테디에서 망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폴드는 일반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망원, 일반각, 초광각 이렇게. 단 폴드는 화면을 열면 메인 디스플레이를 기본값으로 쓰기 때문에 후면에 있는 고화질 카메라로 셀카를 찍고 싶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로 화면이 보여지는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저음이 살짝 아쉬운 것을 제외한다면 생각보다 만족스럽고, 아마 상단 스피커가 수화부랑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단 스피커와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품질의 스피커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쉬운 건 스피커가 왼쪽 모듈에 붙어있기 때문에 화면을 열어서 사용할 때 왼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밸런스가 좀 아쉬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사용하면
밑쪽에 있는 스피커가 가려지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보통 이제 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해 가더라고요. 7번째는 나머지 스펙입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기존 국내에 출시하는 갤럭시는 엑시노스를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입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프로세서이죠. 12GB의 램, 512GB의 저장 공간이 탑재되었으며 배터리는 4235mAh, 그리고 무선 충전 배터리 공유, 윈도우 연동 등 대부분의 스펙이 갤럭시 S10과 노트 10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열고 닫았다 해야 되다 보니까 방수 방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W급 충전으로 25W 이상급의 고속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워요. 마지막 8번째는 구매 혜택입니다. 저도 폴드를 써보니까 처음에 1세대는 뭔가 걸러야 된다 이런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판매 페이지가 열리면 바로 구입할 건데, 이번에도 역시 저는 자급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삼성닷컴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삼성닷컴 출시는 9월 6일부터 진행되며 삼성닷컴에서 구입 시 몽블랑 프리미엄 케이스가 제공되며 특별히 구성된 패키지 그리고 갤럭시 버즈 등의 사은품이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할인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폴드만을 위한 특별한 케어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는 제 이벤트 코드를 넣게 되면 추가 사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삼성의 첫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록 삼성이 상반기 정식 출시 전 문제를 발견하고 판매를 연기했으나 이번에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조금 더 높은 완성도로 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폴드를 좀 오래 사용하면서 무게, 화면 주름 이런 것보다 실사용 시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방수 방진이 아쉽긴 하지만 화면이 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 후 제품이 도착하면 언박싱 그리고 다음 컨텐츠로 이어가겠습니다. 또 저 말고도 다른 폴드 리뷰를 보고 싶다면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더러그의 열스님의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갤럭시 폴드처럼 요런 이제 폴더블 폰이 많아진다면 아마 점점 갈수록 태블릿 시장은 줄어들고 요런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폼팩터 진짜 재미있는 제품이 출시했어요.